안녕하세요. 조선미TV 조선미입니다. 네, 며칠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 오는데요. 여러분들 올해 설 계획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처럼 시댁하고 친정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오미크론 유행이 너무 심해서 사실 저희 병원도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추이를 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몇 년째 못 뵙는 것 같아요. 명절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조심스럽지만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냥 재미로 알아보는 이 심리학 지식입니다. 아마 그 썸네일에 보면 초간단 지능 테스트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이제 믿기 어렵겠지만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 지능검사 도구가 없었어요. 이제 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게 한 1900년대 초반인데 지능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특수교육을 한 영역에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빨리 배우고 어떤 애들은 좀 배우는 속도가 느려서 이 아이들을 좀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뭘 좀 만들어서 얘네들을 검사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제 비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심리학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지능검사를 이제 최초로 만든, 네, 그런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 검사 도구는 되게 열악했고요. 이제 최근에는 웩슬러라는 사람이 만든 지능검사 도구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그 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지능검사들이 가능하지 않을 때, 뭐 혹은 간략하게 실시할 때, 굉장히 다 간단한 도형들을 보여주고, 이거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보고 대략의 지능을 추정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형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5분? 네, 5분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애기들 이렇게 색연필 쥐어주면 막 낙서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그린다든지 세모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9개를 보여주고 어느 정도나 그리나 하는 거를 보고 네, 실제 연령에 비해서 지적 능력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추정했는데, 네, 더 이상 이제 이 검사들은 지능 검사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애들한테 그림 몇 개 그리게 해보고, 네, 재미삼아 한번 지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를 추정해 보시라고 간단하게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영상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면이 나갈 텐데요. 그냥 포토샵 비슷한 프로그램에 네,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과정을 쭉 보여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급한 기능이죠. 네, 제가 어느덧 이런 거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보면은 A부터 8까지 이제 9개의 도형이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이 도형을 이제 하나씩 보여주고 이제 똑같이 그려보라고 했을 때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근육, 협응력, 네, 이제 단추장구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죠. 이런 기능하고 지금 도형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그거를 똑같이 따라 그리는 능력이, 네, 어린애들은 안 됩니다. 아시죠? 한 2~3살짜리 꼬마애한테 색연필이나 뭐 사인펜을 주면 이제 아무데나 막 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검사는 이제 4세 이상, 만 4세 이상한테 실시를 하고요. 네, 그 전에 아이들한테 시키면 그냥 이렇게 막 휘갈기죠, 막. 네, 휘갈기는 이제 이런 이제 이 정도밖에 기능이 안 돼서 보통 이제 4세 이상하고 이거를 이제 지능검사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이는 이제 4세에서 네, 10살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도 씁니다. 어른들을 쓰는 경우는 이 그림을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긴 하지만 그 순서, 뭐 정확성, 그 다음에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연필을 얼마나 이제 세게 눌러서 그리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약하게 살살 그리느냐. 이렇게 선이 굉장히 가늘고, 이건 별로 가늘진 않네요. 네, 선이 가늘고 그림이 작을수록 좀 이제 우울증, 이제 기운이 없는 상태로 보고요. 이제 진하고 도형이 크면 네, 보통 뭐 충동적이다, 뭐 혹은 부주의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성인 뭐 결과에 대한 거는 네, 이번 시간에 할 건 아니고요. 자, 그냥 여러분들의 아이가 이제 몇 살인지에 따라서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면은 적절한지, 뭐 평균 범인지, 예, 오늘은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도형 몇 개를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전반적인 기준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애써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 도형이 맨 처음에 보여주는 게 이 도형입니다. 동그라미하고 마름모가 서로 붙어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게 동그라미다, 뭐 이거는 네모다. 자, 네모로 지각하는 거는 훨씬 더 어린 나이고, 마름모다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꽤 나이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비교적 본래 모습에 가깝게 그릴 수 있으려면 네, 7세가 돼야 됩니다. 7세. 7세 아이들한테 이거를 보여주면 거의 똑같이 그립니다. 저는 좀 삐뚤빼뚤하게 그렸는데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다 잘 막아야 되고요. 각도도 좀 잘 맞춰야 되죠. 네, 제가 좀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그리느라고 조금 덜 정확한데, 네, 7세 아이한테 요 그림을 보여줬을 때 이제 요 정도로 그리면 너는 7살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살짜리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렇게 뭔가 형태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를 막 그리기 시작한 나이라 이렇게 뭐 그리거나, 아니면 서로 접촉하고 있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한 6살이 되면은 형태는 분명히 알아요. 형태를 아는데 접촉하고 있다는 개념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죠. 자, 그러면은 이제 7살 그림하고 6살 그림은 자, 어떤 점에서 다르냐? 형태는 정확하게 아는데 두 도형 간의 관계, 뭐 서로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이제 이거를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애가 몇 살인지,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고 7살인데 이 정도 하는구나, 6살인데 요 정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은 평균 수준에는 들어가네. 네, 평균 수준이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평균이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도형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층을 따로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잠깐 지우겠습니다. 네, 요즘은 진짜 프로그램이 정말 잘 나와서 이런 저 같은 네, IT 문외한도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자, 뭐 이거를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릴 필요는 없고, 중요한 이제 몇 가지 도형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게 요 2번 도형입니다. 요거. 자, 지금 네, 동그라미가 나란히 네, 옆으로 세 줄이 있고, 이 각각의 줄은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형태를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맞춰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동그라미 크기는 좀 크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비 연필을 주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지금 나타나는
이 선하고 비슷한 선을 그립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10살이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럼 10살은 어떻게 그리길래 10살이 넘어야 되느냐? 10살의 아이들은 일단 비슷하게는 그립니다. 이렇게 사선은 나타나요. 근데 사선을 그리긴 하지만 사선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 사선이 이렇게 똑바르진 않아요. 물론 똑바로 그리는 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이렇게 그렸을 것 같고요. 사선에 신경은 쓰지만 이렇게 좀 정교함은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9살 애들. 참 애들이 귀여운데요. 사선에 신경 쓰느라고 전체가 산으로 갑니다. 사선은 사선이에요. 근데 막 이걸 이렇게 옆으로 그리려다가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기도 합니다. 보통은 올라가요. 우리도 이렇게 선을 긋다 보면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살짜리 애들은 일단 3줄을 그리는 정도입니다. 3줄. 점이 3개씩 옆으로 쭉 있네. 그리고 이제 이 몇 개인지 세는 게 얘네들은 되게 중요해요. 요게 지금 이제 옆으로 10개가 있는데 이제 계속 셉니다. 요것도 세고 뭐 하나 둘 셋 넷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세고 여기다가 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 애들이 정말 열심히 그립니다. 근데 이제 이 각도는 이제 6살짜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5살은 네, 요게 이제 3개 있다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냥 옆으로 쭉 일단 한 줄을 그리고 어떤 애는 까먹어요. 더 그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볼까? 그럼 아참 하고 이제 밑에다 또 그리고 또 이렇게 까먹고 있다가 또 그리고. 예. 그래서 난이도가 예, 되게 어렵다. 그래서 10살이나 돼야 개수하고 이 각도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살인데 이렇게 그려? 그러면은 네, 엄청 시공간 능력, 그 다음에 잠재지능이 뛰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 도형은 꽤 어렵다. 만만치 않다. 잘 그리는데 똘똘한데 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이제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게 이제 그 다음 겁니다. 네, 요 도형 그리고 이 도형. 네, 이 두 개는 사실 어른도 성의가 있어야 그려요. 성의가 있어야 된다는 건 일단 재미있는 게 요 위에서 이제 동그라미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신경을 안 쓰면 이걸 점이 아니라 그냥 동그라미로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사실 되게 간단한 그림이지만 이걸 정확하게 그리려면 뭐 관찰력, 그 다음에 관찰한 걸 자기가 한 거랑 맞춰보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자, 이제 4살짜리한테 요 그림을 그리게 하면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요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냥 4살이면 이렇게 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이제 6살쯤 되면 이게 좀 비스무리해져요. 이제 뭐가 비스무리하냐면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개수와 각도를 얘기할 때 개수가 훨씬 더 먼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는 맞추는데 이제 이렇게 각도로 되어 있다는 거는 아직 모르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각도를 맞추려고 애쓴다는 건 그만큼 이제 애들이 컸다는 거고, 7살이 되면 얼추 좀 각도가 나옵니다. 이렇게다가 이렇게 되지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애쓴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 이제 이런 도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형태와 각도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9살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그림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근데 비교적 얘가 전체적인 거를 이해하고 그리는구나 하는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거 동그라미로 그리면 안 되고요. 점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게 동그라미보다 점이 더 어려워요.
그려보시면 압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럼 맞는 것 같아요. 네, 가면 저도 9살, 9살로 진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살부터는 비교적 네, 비슷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네, 각도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건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얼추 개수하고 모양하고 각도가 나타나면 그냥 다 큰 겁니다. 많이 컸어요. 네, 한 2, 3학년이 된다는 거죠. 9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 도형도 네, 사실 쉽지 않은데 자, 요거는 성격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자, 이제 요 도형인데 자, 이걸 딱 보고 그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개수도 똑같이 그려야 되나 하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제 성격이 꼼꼼한 사람들은 당연히 개수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세고 뭐 그렇게까지 꼼꼼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이거 개수도 다 맞춰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저의 대답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고민을 좀 해요. 어른들은 좀 똑같이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귀찮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제 약간 고민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널널한 분들은 그래 그럼 뭐 대충 그리지 이제 이렇게 하고 고민하다가 좀 잘해야지 하고 평소에 좀 조심성 있고 꼼꼼한 사람들은 네, 이제 이거를 그냥 약간 직요하면서 네, 개수를 셉니다. 자,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냐? 자, 이제 4살부터는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형태는 보는데 점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귀엽게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요.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예요. 4살로서는. 그다음에 이제 5살도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6살이면 이제 이 형태와 이게 점이구나 하는 거를 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잘 그려보려고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잘 그리지는 못해요. 잘 그린 것 같다고요? 네,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이제 7살이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모양에 가깝게 그린다는 거죠. 네, 잘 그렸죠? 네, 그래서 이제 7살 정도면 요거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 점을 일일이 세느냐 안 세느냐에 따라서 좀 성격 차이가 있다. 어른도 이거를 세는 사람이 있고 안 세는 사람이 있다. 네, 사실 도형 자체는 아주 어렵진 않은데 이게 점으로 되어 있고 이 점이 얼핏 보기에 되게 일일이 세는 게 되게 힘들다, 뭐 어렵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살 정도면 다 그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도형을 좀 소개시켜 드린다면 네, 이제 요게 이제 애들한테는 굉장히 고난이 됩니다. 자,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저게 이를테면 선이 6개가 있다 하는 거를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2개가 겹쳐져 있어요. 2개가 겹쳐져 있는데 네, 여기 또 특징이 있네요. 저도 검사를 받아보는 입장은 되게 오래라 이렇게 그리고 이 각도에 비하면 이 각도가 좀 네,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어디서 만나는지도 다르네요. 자, 이렇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 위에는 이렇게 좀 길고 밑에는 이렇게 좀 각도가 크고 그 다음에 네, 잘 안되네요. 애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는 이제 이쪽이 크고 네, 뭐 아주 똑같진 않지만 네, 얼추. 자, 요게 가능한 나이가 10살입니다. 11살이요. 네, 지금 제가 11세처럼 그리는데 2번을 다시 했죠. 11세도 아주 정확하진 않고요. 어른들도
이렇게 세심하게 전부 다 잘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자, 그래서 10세, 11세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귀여운 4살짜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아주 귀엽습니다. 이렇게 그려요. 얘네들한테는 이 도형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형태,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네모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가 2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5살도 비슷해요. 자, 이제 6살이 되면은 이게 각도가 있는 도형이라는 걸 좀 압니다. 각도. 뾰족해. 뭐 아니면 세모도 아니고 네모 같아. 근데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진 않고요. 뭐 이렇게 해서 2개는 그립니다. 2개를 다각형으로 그려요. 네,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원에 가깝게 그리기도 합니다. 이 각과 선은 이제 훨씬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요 그림에서 점점점 진화해서 이제 요 그림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 도형 몇 개에 불과한데 애들한테 사실 이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직접 해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은 내 머리와 눈과 손이 전부 따로따로 논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똑같은 요리를 해도 다 맛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냥 제가 똥손이라 네, 여러분들이 좀 공감 가는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한 8개 정도, 9개의 그림을 그려보면 예, 대략적인 비언어성 지능이죠. 이건 말을 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실 이 그림을 임상에서 쓰기도 했는데 주로 언어장애가 있는, 말이 느려서 얘가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꽤 그래도 저한테 유용하게 이제 중요한 정보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혹 요즘도 뭐 어린아이인데 언어가 좀 지연됐거나 아니면 성인인데 뇌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만성 뭐 정신병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지기능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게 하면 네, 이런 간단한 검사에서도 이제 차이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몇 살이면 어느 정도 그린다는 거를 네, 마지막에 화면에 올려드릴 거니까 네, 그거를 보고 명절날 심심풀이로 우리의 지능은 네,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못 그린다고 쥐어박지 마시고요. 그냥 그 아이의 뇌 발달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잘한다고 다른 거 다 잘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